이재명 대표 가덕도 피습 사건 당시 길을 잃은 테러범을 보고 우연히 차에 태워준 거라고 밝혔던 벤츠남이 마침 특정 종교의 신자였다? 개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이건 조직적 배후가 너무도 의심되는 사건이라 꼭 끝까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봉지욱 기자의 묵직한 화두에 대해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이재명 예를 들면 뻔히 이재명이 당선될 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제거할 방법은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 판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네, 확신을 네, 하는데 네. 그 중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덕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가덕도 테러 사건이 실패하면서 군인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네. 가덕도 피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개인 미친 사람의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연결이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성의 배우는 용산이 예. 아닌가 예. 의심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김진성은 용산을 직접 모르겠지만 예. 김진성의 배우의 배우 이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지만 결국에 그 끝단은 용산이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사건을 제대로 된 브리핑도 없이 대충 끝냈거든요. 그쵸.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예. 그냥 날아갔고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해서 하려는 것도 다 막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네.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지 헬기 뭐 이용 그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전통이 진짜 언론 플레이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는 왜 못 이기냐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의 카카오톡만 봐도 예. 언론 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 플레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게. 어떻게 해서 예. 뭐 빠르게 무슨 뭐 이런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못 이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레거시 언론들이 네.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과 유착이 오랫동안 돼 있었잖아요. 네. 집권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프 더 레코드 통해서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예. 받았다고. 예. 예? 실제 일종의 이제 벤츠남, 그러니까 그 김진성을 태워서 거기까지 현장까지 간 벤츠남 이 사람 누구냐. 예.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파악했다면서요. 예. 누구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새로운 취재는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취재 왜냐면 제가 어디다 기사 쓸 데도 없고 안 하는데 이거는 기사 여기서 쓰세요. 제 느낌에 취재편의점에서. 이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왔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일이 되려고 하면 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한 거를.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010-9846-8852. 다시 한번. 네. 010-9846-8852. 제 네. 제보 전화 네. 많이 공개는 돼 있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 예. 제보 이거-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전에 보니까 뉴탐사 강지구 기자 현장 가서 막 택시 예, 기사 예. 태우던 택시 기사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 하루 전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 이제 현장을 먼저 이제 도착.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장도 먼저 둘러보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겠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보면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차량을 탑승하고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이거 소위 말하는 벤츠남 사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네. 영상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됐었죠. 돼 있는데 벤츠남이 그럼 택시도 아니고 왜 태워다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그쵸. 생기잖아요. 근데 벤츠남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음. 그 같은 차량 벤츠에 운전자 있고 운전자 뒷좌석에 뒷좌석에 동승자, 어. 그러니까 또 다른 공범이 예. 있고 김진성 예. 세 명이 탑승을 했다는 사실을 예. 확인을 했고 예. 벤츠남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 게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이다.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이고 했는데 이분이 어촌 계장이었어요. 아, 어촌계장. 거기가 가덕도가 지금도 그 있거든요. 예, 배도 예, 있고 막 예, 이렇게 예. 고기잡이를 하는데 예. 어촌의 계장이었고 연세가 73세. 73세. 예, 73세고 예. 세계로 교회 교인. 세계로 교회. 이게- 소년보. 예. 예. 소년보 아시죠? 최근에 예, 예, 예. 나왔던 저기 그- 정광훈 소년보 그렇죠. 투탑, 양계, 극우 투탑. 예. 그리고 소년보는 그 설교할 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설교를 하는 게 소년보잖아요.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년보가 이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어떻게 된다고. 교회 목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종교인이.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예. 교인이 예. 교인이 김진성이랑 알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김진성은 충남 아산에 살잖아요. 그렇죠. 배방면인가 예. 뭐 거기 사는데 예.
부산 어떻게- 가덕도는 네.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볼 일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안 관광지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사람이 가덕도에 가서 항구 근처를 음, 배회하던 중 음, 그거를 본 그 벤츠남이 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김진성이를 네, 불쌍해서 불쌍해서 개인의 벤츠 차량에 태워서 거길 데려다 줬다. 줬다. 말도 안 라고 되는. 했는데 이제 이 벤츠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제보를 예, 받은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한쪽만 받아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 이 양쪽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벤츠남 일명 인수 아저씨. 인수? 장인수는 아니고요. 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인수 아저씨. 인수 예. 할아버지죠. 이제 예. 일은 70대니까. 예. 인수 아저씨가 어촌계장이었고 당시 사건 때 어촌계장이었고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40대. 어린 친구가 비서처럼. 그러면 예.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어촌계장이고 아니요.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고. 인수 아저씨가 어촌계장이고 예. 평소에는 주로 운전을 예. 자신의 비서처럼 부리는 40대. 40대가 하고 다녔다. 이분의 별명 빡빡이. 빡빡이. 예, 이게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아, 빡빡이가 하는데 예. 빡빡이를 그날은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빡빡이는 어떻게 보면 휘말린 거죠. 이 지금 사건에 상황까지 휘말린 봤을 때. 거다. 예. 근데 이 빡빡이의 신원도 파악이 됐어요. 누구예요? 뭐 실명하고 배모 씨. 배모 예, 씨. 배모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곧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디 알겠습니다.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빡빡이를 예. 만나러 간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여는 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춰서 배회하던 김진성을 선의로 태워다 줬다. 네. 여기는 숙소가 없으니까 예. 저쪽에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는데 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품행을 봤을 때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무슨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정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좀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사짜. 사짜 예. 기질이 좀 있고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사는 사람이다. 음. 라는 주위에 이제 평판이 있는데 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동네에서 우연히 그 항구 앞에서 아니 그거는 말이 네. 누가 보더라도 말 맞추기 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거죠.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김진성 된 단독 거잖아요. 범행으로. 예. 저는 이거 100%뭐 있다고 봅니다. 이거. 100% 예, 있다. 배우가 있고 냄새가 난다. 그 배우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네. 세계로 교회, 네. 소년보, 그렇죠? 교인. 그냥 단순한 뭐 원어브댐 교인일 수도 네.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수 아저씨가 그때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본인이 지금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암발병이 돼가지고 다발성암, 다발성암이 돼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을 한 퇴원했어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만약에 아저씨가? 이분이 뭐 병세가 죽다 악화되거나 살면. 병세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네. 김진성이를 시켜서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했을 정도의 배우가 있다면 예. 인수 아저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할까요? 하겠죠. 전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쟤만 제거하면 끝난다. 연결고리 보호해야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되네. 이 중요한 제보자가 네. 될 수 있겠어요. 이 인수 그러니까요. 아저씨가. 이거 지금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한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이제 만나게 만나서. 되면 얘기를 좀 해드려. 지금 당신 되게 위험하다. 근데 네. 그 중요한 것은 왜 태워다 줬고 어떻게 알고 태워다 줬냐 김진성이라는 네. 사람을 그쵸? 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수사 당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해서 단독범으로 넘겨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사실은 예.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예. 지금 있잖아요 수사권 직접 수사할 수 있잖아요 보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보안 사건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이 엉성하게 수사해오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수사한 대로 넘겼잖아요. 공범이 된 거죠. 예. 어쨌든 국가 1호 테러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지정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이 테러 TF 경찰의 그 국가 테러 TF 국정원과 TF 있잖아요. 네. 한 70명 가까이 수사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빡빡이 조사했습니다. 네. 빡빡이 네. 조사했어요? 빡빡이 조사. 이 TF 네. 팀에 네. 왔었어요, 빡빡이? 빡빡이와 예. 인수 아저씨를 지금 예. 재조사에 재조사. 들어갔다. 아. 근데 너무도 뉴스네. 친절하게도
가덕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너무 친절해. 예. 친절한 방문조사. 친절한 테러 TF. 예. 방문 조사를 했다. 했구나. 아, 그럼 상당한 내용을 좀 받아왔답니까? 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빡빡이나 인사희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자기들 이제 입 열면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네. 수사를 정말 깊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감추려고 해도.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야당 대표에게 그 무슨 커터칼이니 이런 거 다 네. 예, 거짓말이었고 이 담당 검사가 또 김상민 네.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암장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이상한데요. 자승 스님. 자승 사건도 예, 이상합니다. 자승 사건에 몇 명 대테러 국정원 대테러인이 30명인가 뭐 먼저 40명을 갔어요. 보냈다고 예. 그거는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를 거죠. 했으니까 예. 홍장원 차장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막을 그거 이상하고 네. 이게 이상해요. 가덕도 이재명 네. 대통령 테러 사건 이 두 가지는 정말 이상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정원이 개입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승 사건도 요 사건 현장에 최초에 달려갔던 당시에 그게 안양 경찰서인가? 네. 아, 여기도 너무 이상하다. 안산 경찰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아니, 예를 들면 이 사회 자기가 사건에 열심히 하는 우리 박 기거하는 저를 공지욱 불태우면서 이 저를 두 왼팔 오른팔 이제 네. 측근들에게 뭐 돈을 얼마를 내 가지고 이걸 뭐 다시 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러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과거사 진실 화해위원회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다시 헤집어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